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주 이상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추미애 장관이 나중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감옥에 갈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추미애의 법무부 지금 그동안 관례도 없고 또 국민의 알 권리도 무시한 아주 엉뚱한 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의 특종입니다. 방금 올라온 기사, 추미애의 법무부가 최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이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방금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공소장을 숨긴 사례가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 국회 요청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 청와대에서 벌어진 그 비리 의혹이 얼마나 참담하길래 공소장을 공개조차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의 이 특종이 맞다면 말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2월 3일 날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창 진행 중이던 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 성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자, 한병도 전 정무수석까지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당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이 공소장을 국회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닷새째 주지 않고 있는데 세계일보가 방금 보도했습니다. 아예 주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29일 날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계속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쥐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공소장을 결국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13명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적혀있는 A4 용지 약 60여 장에 달하는 상당히 충격적인 기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송철호 시장,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라는 송철호 시장이 2018년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청탁하는 과정,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른바 김기현 측근 비위 첩보 문건을 경찰에 하달한 경위 등이 빼곡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공소장, 이게 공개되어야만이 지난 지방선거 때 얼마나 청와대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이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지금 꽁꽁 묶어놓고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조계 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장을 제출했고 국회를 통해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됐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건지, 지금 세계일보의 인터뷰처럼 청와대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건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는 있었나요? 자, 이 13명의 무더기 기소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냐 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경찰 하명 수사와 관련한 이 사건입니다. 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직접적으로 개입됐습니다. 이 성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첩보를 제보했다고 되어 있고 이 제보를 문모 행정관이 써서 그 다음에 경찰로 보냅니다.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 등을 통해서 뭐 가감 삭제하지 않았다. 정리만 했다고 하지만 그 외에 덧붙인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첩보를 경찰청에 단순히 입첩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그 후에 확인도 하고 체크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도 수시로 받았습니다. 자, 이야말로 청와대가 직접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혐의를 둘만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까지 한 겁니다. 무려 13명을. 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뿐만 아닙니다.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울산시 공무원, 상당히 방대한 인물들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청와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에 동조했다 혹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그런 혐의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게 공개되면 충격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는 은폐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자, 이것 말고도 이 송철호 시장은 경쟁 후보자들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겁니다. 또 박형철 전 비서관, 윤석열 총장과 형 동생하는 사이인데 다 진술했다고 합니다.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 과정에 울산지검 고위 관계자와 연락해서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할 테니까 검찰이 방해하지 말고 들어줘라. 그리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한국당의 공식 후보로 확정되는 날 울산시청은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망신을 당합니다. 자, 이미 출석을 최근에 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금 피해자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수사를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당시는 백원호 민정비서관 아래에 있는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모두 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래서인지 지금 추미애 법무부가 이걸 은폐하려고 국회가 요청했는데도 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일보가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한국당 마십니까? 새로운 보상 마십니까? 분연히 일어나십시오. 이런 걸 그냥 두고 보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정말 문재인 청와대 어디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 공소장, 공개해야 되는 이 공소장을 비공개했다는 세계일보의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